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얼마 전이죠. 제가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참여 공천제를 하겠다. 그래서 그걸로 후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민주당이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시행을 해서 어떤 걸 얻었다라는 겁니까? 국민 제한 공천 기준 1순위는 부패 근절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 완전 개그 콘서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민주당이 공천함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재명의 사천이 이루어질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친명으로 공천이 이루어질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마치 국민 제한 공천 받아가지고 부패와 관련돼서 굉장히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것처럼, 마치 국민들한테 목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공천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민주당이 열심히 포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걸렸어요. 딱 걸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음주운전, 성비위, 직장갑질 혐오 발언 엄격 심사하겠다라고 실제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말을 했었냐면요. 이 5대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컷오프 기준으로 5대 혐오 범죄를 말했어요.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딱 걸려 보여요. 특히 뭐가 걸려 보입니까? 음주운전이 걸려 보입니다. 음주운전. 물론 뭐 직장갑질도 있고 증오발언도 있습니다. 딱 걸려 보이는 게 뭡니까? 음주운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대로 컷오프 기준을 마련을 하면은 이재명은 당연히 컷오프가 돼야 되고 이재명 공천에 나오지 못하겠다. 이재명 선거 못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겉으로는 저렇게 보여주면서 뒤로는 민주당이 뭐를 했냐면요. 그 음주운전 기준을 제외를 했습니다. 야, 이게 민주당의 신여러분. 이게 민주당. 네. 겉으로는 국민 참여 공천제 얘기하고 말해놓고, 겉으로는 공천 기준 1순위가 부패 근절이라 말해놓고, 겉으로는 5대 컷오프 기준을 이렇게 발표해놓고, 속으로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음주운전을 제외시키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실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을 속여먹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서 뒤에 가서는 저렇게 자기들끼리 이재명을 위한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민주당의 해명입니다. 민주당의 해명. 이것이 걸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공관위 박병영 대변인이란 사람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순위별로 편집을 하다 보니 빠진 것이지 음주운전 기준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 순위별로 편집을 해보니 빠진 것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또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고. 그럼 정말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실제 민주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박정희 공관인 대변인 브리핑. 그러니까 민주당 공관위에서 브리핑을 한 겁니다. 뭐라고 브리핑했습니까? 국민 참여 공천, 국민 공천 심사 기준이라 브리핑을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 참여 공천을 통해 마련한 공천 심사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대 도덕성 국민 공천 기준,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이라고 4가지 공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5대 도덕성 국민 공천 기준. 음주운전 있나요, 시청자 여러분? 음주운전 있나요? 사라졌잖아. 뇌물 등 부패 이력,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 병역 등 국민 의무, 직장 갑질과 학폭 이력.
사라졌잖아, 음주운전. 심지어는 뭐도 사라졌습니까? 막말도 사라졌습니다, 막말. 혐오 발언도 사라졌어, 혐오 발언도. 네? 음주운전만 사라진 게 아니라 혐오 발언도 사라졌습니다, 혐오 발언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에게 가장 타격이 될 수 있는 음주운전, 혐오 발언과 관련돼가지고 그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이래놓고 뭐라는 겁니까? 아직 그 기준이 남아있대요. 아니, 공관위가 발표했어요. 기준이라고. 근데 없잖아요. 없잖아. 없는 거로 있다 그럽니까? 없는 것을. 야, 참 민주당이 국민들을 속여먹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없는 거로 있다 그럽니까? 없는 걸. 무엇보다 가장 어이가 없는 게, 공천 기준에 뭐라고요? 책임지는 자세? 야, 내가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현역 의원들이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재명 공천 받을 수 있어요? 이재명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본인이 실행을 해놓고 나는 몰랐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 아래서 한 거다. 라고 책임지지 않는 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어제 법정에서도 유동규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한테. 늘 정진상 내세우고 뒤에 숨었잖냐? 라고 말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이 모든 걸 다 해놓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불구하고 가장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만 터지면 나 몰라라. 밑에 사람한테 전가하면서 심지어 난 아들과 남이다. 라는 얘기했던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래놓고 민주당이 지금 저러한 공천 기준을 발표를 합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이재명을 공천을 주고 싶어도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은요, 뭘 들이대도 다 걸립니다. 뭘 들이대도. 그런데 어떻게든 이재명한테 공천 주려고 음주운전의 혐오 발언 빼놓고 그 가운데서도 두루뭉실한 책임지는 자세라는 걸 공천 기준에 마련해놓고 이걸 지금 공천 기준이라고 스리슬쩍 발표하고 있는 게 이 얼마나 웃깁니까, 신규 여러분.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공천을 시스템 공천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뒤에는 이재명을 위한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민주당이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민주당도 이재명도 당내 경선 치른다. 단수 공천 아니다. 내일 개항을 공천 면접 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재명도 경쟁을 하는 것처럼 이재명도 시스템에 따라서 굉장히 공정하게 지금 공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그렇게 포장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선거와 관련돼가지고 마치 개항을로 나갈 것처럼 먼저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모르겠지만 이재명 비례대표로 빠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대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재명을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개항을 나갈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재명 본인은 개항을 나갈지 안 나갈지 확실하게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이재명이 개항을로 공천 면접을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절대 우리 민주당이 이러한 가면에 우리가 속아서라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을 시키고 뭐 대안 제시를 하겠대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너나 잘하세요. 네, 너나 재판 잘 받으세요. 뭔 실정을 부각시키고 대안을 제시합니까? 본인 재판이나 잘 받지. 네, 심지어 이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냐? 4월 10일은 대한민국 비전을 되찾는 날이래요. 야, 참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는 이 기자회견에서 딱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건 뻔히 알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이재명이 대답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자신과 관련된 논란들. 최근에도 있었던 헬기 특혜와 관련해서 이재명 입장 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찍소리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정치개혁안. 한동훈 위원장이 벌써 5가지 정치개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 찍소리 안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선거구제입니다. 네? 비례대표와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 선거구제와 관련돼서 이재명 입장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 찍소리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라면 뭐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자신과 관련된 논란, 두 번째 정치개혁안, 세 번째 선거구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안 한대요. 지금 여러분 결과적으로 안 한답니다. 선거제 얘기 없을 거래요. 왜 합니까? 기자회견 왜 해요? 아니 우리 국민들은요 이재명한테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궁금한 건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선거제입니다. 선거제. 비례대표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국민의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입장 밝혀라. 선거제 입장 밝혀라.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재명 때문에 못 정원전의 선거제 아니냐. 민주당 정신 차려라. 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밝혀야죠. 선거가 얼마 남았는데. 네? 지금 70일조차 안 남았는데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얘기 안 하겠대요. 왜 하냐고 기자회견을.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자리 만들어서 기승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든 자리 만들어가지고 이 선거를 정권 심판론으로 튀어보고 싶은 이재명의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자리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시키려는 게 바로 이재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구태 정치, 이런 이재명식 정치 우리가 이제는 정말 끝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과연 오늘 이재명이 어떤 얘기들을 할지, 특히 윤석열 정부와 관련돼가지고 비판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비판을 하는지 제가 지켜보고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말 속에는 분명히 가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없는 사실 또는 근거도 없는 내용들을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하나 다 팩트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유 징글징글해.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이 징글징글한 가운데 징글징글한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네, 아이고 이거 화나시면 안 되는데 이재명 이렇게 징글징글한 가운데 징글징글한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자, 누구냐? 바로 문재인과 조국입니다. 문재인과 조국. 자, 무슨 얘기냐? 아니 조용히 지내고 싶다라는 사람, 잊혀지고 싶다라고 말했던 문재인이 갑자기 난데없이 영상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노무현 재단에다가 영상 메시지를 하나를 공개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지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메가시티와 관련돼서 몰상식한 정책이다, 어리석고 위험하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잊혀지고 싶다면서요. 그럼 양산이나 잘 있지 왜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까? 좀 얼토당토 없는 얘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문재인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점점점 좁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검찰이 문재인 사위까지 소환 조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특혜 채용과 관련돼가지고 지난번에는 문재인 사위와 관련돼서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이번에는 문재인 사위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뭡니까? 이와 관련하여서 문재인 수사가 턱밑까지 다가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문다혜가 뭐 한 겁니까? 난데없이, 네, 난데없이 다시 표적될 아버지 71번째 생일 축하한다 라는 글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도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대놓고 지금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만만치 않은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조국입니다. 자, 어제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조민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약혼을 발표합니다. 이렇게요. 짠! 하고 약혼을 발표를 해요. 저는 이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반인이니 사생활을 보호해달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네? 아니, 본인이 공개적으로 약혼을 밝혀놓고 나 남자친구 일반인이니까 사생활 보호해달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얼토당토하는 말입니까, 신규 여러분?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보세요? 아, 그럼 공개를 하지 말았어야지. 네? 그럼 공개를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공개를 다 해놓고 아이고, 제 남자친구는 일반인이니까 사생활 보호 좀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 자, 더 웃긴 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조민이 SNS에 공개를 하니까요, 이와 관련돼서 조국이 SNS 글을 씁니다. 오늘 제 딸 조민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본인의 약혼 사실을 밝혔습니다. 상대는 어려웠던 시절 딸 옆에서 굳건히 서 있던 청년입니다. 양가 축복 속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청춘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어제 조국이 SNS에 글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갑자기 조민은 난데없이 약혼 사실을 밝혔는지, 더 나아가서 왜 조국은 저러한 SNS 글을 쓴 건지, 결국 뭐겠습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 왜겠어요? 오는 2월 8일. 네? 오는 2월 8일. 조국의 2심 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검찰이 작년 12월 달에 조국에 대해서 5년 구형을 했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조국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 보여주는 겁니다. 뭐를 하는 겁니까? 족바들을 향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야, 조민 약혼했다. 약혼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빵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아버지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목소리 내보자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몰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갑자기 조민이 약혼 사실을 밝히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조국이 SNS 글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딸 약혼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적어도 우리 딸 약혼식 할 때 아빠 손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한동훈 위원장 말 따라 문재인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참 구질구질합니다. 진짜 구질구질하다 진짜. 그냥 솔직하게 살려달라고 하세요. 솔직하게. 네? 박범계가 과거 말하지 않았습니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라고. 살려주세요라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도 조국도 괜한 짓 하지 말고 수사 똑바로 받아라. 검찰청에 가서 검사 앞에 가서 살려주세요라고 말해라. 그게 더 저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이는 바입니다. 에휴, 진짜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합니다. 에휴. 자, 다음 소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또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어제 저한테 정말 많이 보내주신 뉴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뉴스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안민석 지역구에 유승민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더 확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 아직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널A가 이런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검토하고 있다고. 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연기 피우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조중동은 세복에 연기 피워준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난 총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총선 때.
지난 총선 때. 자,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많은 국민들이 세보당 계열들 절대 손잡아주면 안 된다. 절대 합당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중동은 뭐라 그랬습니까? 손 잡아라. 안 지면 선거 진다. 이거 유승민, 이준석 손 안 잡으면은 중도층 무너진다라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던 게 바로 조중동입니다. 지금 그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궁금해요. 채널A가 말하는 이 여권 관계자가 누군지. 자타공인하는 경제통 유승민, 민주당 운동권 의원과 각세워 민생 앞세울 수 있는 후보다. 누가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하모 씨 아니에요? 김모 씨 아닙니까? 난 너무 궁금해. 네?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상징적 인물과 맞붙으면 보수층 일각의 거부감 누그러들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짜예요? 진짜 우리 우파 국민들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까? 유승민이 출마하면? 그것도 안민석이랑 붙는다고 말하면요? 누굽니까 도대체 이 관계자가?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유승민이냐 유승민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기는 공천. 두 번째,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천을 마련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배지를 달아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유승민이 안민석이랑 붙으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보장 있어요? 이거 보장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이기는 공천에 배제되는 거죠. 두 번째, 유승민이 설령 안민석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유승민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유승민이 지난 2년 동안 어떤 짓을 벌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다? 야, 이건 우리가 사전 차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다 해당한대요. 이기는 공천에도 해당 안 되고요. 두 번째,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공천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의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물론 제 의견과 다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야, 유승민이가 안민석이랑 한 번 정도 붙어보는 괜찮다. 혹시 유승민이가 안민석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국민의힘이 한석 갖고 오는 거니까 이거 우리에게 좋은 방향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닙니다. 왜냐? 제 기준 말씀드렸죠? 제가 말하는 그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세보당 계열들이 이렇게 연기 피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사전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 차단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선 붙이면 되는 거예요. 경선 붙이면. 실제 지금 안민석 지역구에 유승민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후보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안민석과 지금 붙겠다라는 국민의힘 내부 예비 후보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예비 후보들과 같이 뭐 하면 됩니까? 유승민 경선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후보 공천하면 되는 거고요. 그 후보에 따라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안민석과 붙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공정한 공천이고 그게 진짜 시스템 공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유승민이라서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세보당이라서 안 된다. 탄핵 주역이라서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의 총선이 중요하다. 그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기 위해서로 저는 그 두 가지 공천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신다라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목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경선 치르라고요. 네. 단수 공천, 전략 지역으로 유승민 꽂아 넣지 말고 여기다가 경선 치러서 공정하게 공천하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준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아유, 참 유승민도 그렇고 이 세보당 계열도 그렇고 참 살아남으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참 듭니다.
자, 그런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면서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